김한길 당대표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제18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민주당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을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들, 그리고 정치 쇄신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서 6월 국회의 입법 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해서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 두 가지 숙제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적당히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숙제를 우리 민주당이 실현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의 실현과 함께 국회 선진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경제개혁, 연금 폐지와 국회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쇄신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일보 전진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치 쇄신이 화합의 길, 민주화의 길, 그리고 민생 국회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와 같은 정치 쇄신과 새로운 국회 문화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거기에 부응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고소하는 최소한의 금도와 품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은 조속히 잡기를 바랍니다. 이성을 회복해서 최소한의 국회의 품위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불공정한 가불관계도 상생의 길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정의는 불공정 대리점 거래 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 가불관계 개선 노력을 본격화했습니다. 불공정이 사라지고 함께 전진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을을 살리자고만 하면 요즘 갈짓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해가 가사에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아니라 남이 된다라는 귀절이 있는데 을을 써놓으면 갈짓자로 읽는 모양입니다. 경제민주화, 을 살리기 더 이상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온 국민의 관심 사안인 전두환 추징법이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1672억 원 미납 추징금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 장치가 분명하고 강력하게 강구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의총에 있는 만큼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진실의 아주 조그만 일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데 대해서는 일단은 입을 열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사실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사실, 국정원 박국정과의 통화 사실만 시인을 하고 모든 것을 부인을 하고 김기영 전 경찰청장한테
자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 고위공직자로서 좀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실을 밝혀주기를 일단 본인에게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언론이 관심만 갖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언론들이 자기 본분의 역할을 해주실 걸 바라고요. MB정부의 통계 조작 조금 이따 농급이 있겠습니다만은 국정원 헌정 파괴 사건이나 본질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이 모든 걸 지배 권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국가로서 행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모든 국정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MB정부가 통계 결과를 공포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포하는 방식으로 통계 결과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질의 개수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MB정부가 여당 후보의 대선 승리 및 정권 유지를 위해 불리한 통계 결과들을 감추고 조작했다는 이 사실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및 통계청 관련자들을 가려서 그 죄를 엄히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계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계 조작 사건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통계의 중립성 확보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 확보와 감시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안위는 작년 12월에 최근 10년간 납품된 안전성 등급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 조사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6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분명한 사항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성 등급 시험 성적서 조사를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 진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밝혀진 위조되고 변조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그리고 언론에 솔직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원전 사건도 결국 원전 관계자들의 폐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민적 저항성에 준한 400원 사업이 비자금 조성 사업에는 있을 수 없는 용역을 나가기 때문입니다. 건설노조 환경문연합이 어제 400원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에게 10수만 건에 달하는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조 단위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허위로 만들어 1조 8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구체적 사실도 제기했습니다. 납동강 49호의 한 덤프트럭 노동자는 2010년 10월치 임금 3,200만 원 입금받은 뒤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알선업자 요청에 따라 다시 3,200만 원 전액을 이체한 뒤 실제로는 1,060만 원만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업체는 알선업자를 통해 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14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업체는 한 달 뒤에도 같은 노동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1,525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건설업체로부터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발급 건수는 추정치는 5,99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단위가 넘는 국민 혈세가 비자금으로 조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4대가 전 구간에 걸친 전면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현호석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 모여서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6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과잉 입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써먹었던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6월 국회에서 의뢰 눈물을 닦아줄 입법이 무슨 과잉 입법입니까? 불공정에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일입니까?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야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경제 구조가 정상적인 경제 구조입니까?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느 대기업 총수가 하면 적절할 이야기를 정부의 최고의 관리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때 써먹었던 경제민주화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남양유업방지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남양유업방지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땅의 선량한 편의점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세입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21세기의 야만적인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6월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닦아주지 못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의뢰 눈물을 닦아줄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7일 고등학생 응답자들의 69%가 정말 6.25를 북침이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사를 보면 사실상 북침과 남침이라는 용어 자체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신문 기사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그 잘못된 사실을 인용했고 번지수를 잘못 찍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민족의 혼이고 또 그러한 역사 왜곡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정말 이번 사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TV조선, 채널A에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은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닙니까? 또 뭐 강요들께서도 역사적인 사실인 5.18과 5.16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신이 임명한 강요들에 대해서 역사인식 분명히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또 뭐 최근에 보면은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MB정부의 역사 왜곡, 또 통계 왜곡, 국정원의 여론 왜곡 그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정말 왜곡 정권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그런 누명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